팀 EJ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워낙 맑고 밝은 얼굴로 와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좀 더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님에게 정말 그 심리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로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얘기하고 나시면서 어떠셨어요? 계속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에요? 네, 사실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상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뭐가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진 않아요? 아버지한테요? 옛날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그 옛날에 났던 화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저한테로 온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로 인해서 제가 받았던 영향, 제가 건강하지 않은 것,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자라서는 제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 어른이니까 제 마음이나 이런 것을 제가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제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지? 이렇게. 엄마가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네. 이 얘기가 싱글로 살아란 얘기예요? 아니면 독립을 할 수 있으면 독립하란 얘기예요? 싱글로. 싱글로? 네. 결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네. 바람님은 어때요? 엄마가 원망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네. 어떤 면에서 원망스러워요? 그런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게. 그러니까 그 말에는 담겨 있잖아요. 결혼에 대한. 네. 결혼하면 고생이다. 자식은 짐이다. 당신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네. 당신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엄마 경험으로는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언니 결혼할 때는 안 말렸어요? 혹시? 형부가 좋았거든요. 형부가 언니한테 사랑을 많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여기서 언니 나가는구나. 자, 여기서 네. 그럼 언니는 네. 어떻게 해서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언니. 그걸 찾아야죠. 여기서 나갔잖아. 탈출해 나갔잖아. 네. 어떻게 탈출해 나간지 잘 봐야 나도. 네. 그거 한번 분석해 봅시다. 언니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 가정에서 탈출해 나갈 수 있었을까? 글쎄요, 저도 그걸 알면 좋겠어요. 근데 또 그게 문제인 게 제가 나가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나가도. 엄마? 네, 엄마요. 엄마랑 아빠만 둘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두 분이 어떻게든 살아가시겠죠. 그 면에서 보면은 언니가 못쓸 짓을 한 거네. 아니요, 언니는 잘 나갔죠. 언니는 나갔어요. 언니 자신으로 보면 잘 나간 일인데 가족 전체로 보면. 네. 어쩌면 그 바람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되면 엄마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요? 엄마도 해방될 수 있잖아. 내가 니들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근데 엄마는 계속 아빠랑 잘 사실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사랑하세요? 사랑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는 아빠를 무지무지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아빠가 차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엄마가 엄청 당황을 해서 바지도 제대로 못 챙겼고 나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엄마가 아빠를 그래도 아빠를 짝으로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면 두 분이서 계시더라도 사시겠구나. 난 여기서 이제 이 대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나까지 이 집을 탈출해버리면 네. 이제 엄마가 아빠랑 둘이 남겨지게 되고 그건 엄마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 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도. 왜 엄마 때문에 마음에 걸릴 이유가 없잖아. 그게. 네. 그러니까 그건 핑계라는 거지. 어떤 핑계? 그게 핑계라는 거죠. 엄마가 어떻다 이 얘기는 핑계라는 거지. 더 솔직하게는 그렇게 탈출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이러는 사람,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 행복을 찾고 언니처럼 그렇게 될 자신이 없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 희망이고. 네. 근데 그럴 자신은 없는 거죠? 그냥 두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엄마를 어디 두고 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건 핑계라니까.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바람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보니까 네. 바람님은 껌껌이 다 핑계가 있어. 네. 그냥 그래요. 이게 없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네. 그거 알아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 여기 그냥 이 상황에서 제가 뭔가 좀 큰 움직임을 했다가 일이 뭔가 커질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예견되는 일이 커지는 건 어떤 거예요? 외국에서 살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결심을 내렸을 경우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빠는 분명히 뭐라고 하실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안 그런데 거의 대학교 갈 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은 복종이었거든요. 거의 저희가 해야 되는 건 거의 복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 대학교 선택할 때도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안 된다라는 말에 그냥 제가 다른 대학교를 갔어요. 하향 지원이었어요. 아주 많이. 그래서 그때부터 원망이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학력 컴플렉스가 정말 컸거든요. 이제 그때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도 그때부터 막 피어나서 엄청 커지기 시작했고 나는 내 마음도 건강하지 않고 나는 그다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반대했던 이유는 뭐예요? 대학을? 우선 대학교를 4년 다녀야 되고 사립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비해서 차라리 전문대는 금방 졸업하니까 빨리 졸업하고 돈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아버지 맞아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어요? 언니도 그랬어요? 언니는 대학교를 안 갔어요. 언니는 대학교를 안 가고 곧장 일을 했고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아버지 그때는 많이 심하셨는데 좀 자기가 좀 돈은 좀 벌고 그랬어요? 네, 가장 네, 역할은 좀 돈 벌어오긴 했어요? 네. 근데 좀 힘들게 버셨나? 그냥 그래도 막 이렇게 돈을 아예 안 버시고 그렇게 손 놓으시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냥 단지 저희들한테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아버지들께서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관심과 사랑을 저희한테 주지 않고 그 대신에 좀 이렇게 주사 폭력 이런 거를 준 것 외에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란 사람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저희 아버지는 10살 땐가? 12살 땐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얘기 건네 듣기로나 할아버지께서 술 많이 드셨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하셨어요. 아버지 12살 때부터? 네. 작은 아빠 그리고 고모 두 분이 계셨는데 건네 듣기로는 그때도 아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고모도 뭐 도망가고 그런 거 대물림이에요. 네. 대물림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원망스러운데 짠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12살부터 가장 역할을 하고 네. 힘들게 사신 거죠, 아빠도. 네, 많이. 그러다가 엄마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엄마는 저희 어머니 집에서 아빠가 일했었어요. 네. 엄마는 그런 좀 부잣집. 네. 그리고 결혼할 때. 귀한 부잣집 딸을 네. 일하던 사람 일꾼이 결혼을 한 거네? 네. 그러면 잘 살아야지 왜 주사 부리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러지?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결혼할 때. 그래서 아마 그때 아빠 컴플렉스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가끔 들은 적 있어요. 아빠가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저희 이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밉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한 번밖에 못 들었는데 엄마가 살짝 얘기하는 거나 그때 아빠가 얘기하셨던 걸 들어보면 아빠가 이제 외가 쪽에서 좀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평생 네.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보복을 엄마한테 하는구나. 아무래도 일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빠의 그런 모습 네. 보면서 어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가 돼요? 안쓰러워요. 사랑 주지 못하고 사랑 받지 못하는 안쓰럽다 하는 건 좀 좋게 봐주는 거고. 네.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면 어떨까요? 참 못난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안타까워요. 안타깝다는 말밖에는. 참 못났잖아. 네. 참 모자란 거 함량 미달 아니야? 아니요, 근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 10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가장으로 지내면서 부모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한 집을 이끌어가면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네. 최선을 다하고 악전고투를 한 거죠. 네, 악전고투를 했다고 그래서 생각해요. 그걸로 남게 된 것이, 그렇게 하면서 영광의 상처처럼 남게 된 것이 네. 자기의 소중한 사람을 잘 아껴주지 못하고 네. 오히려 그 분풀이 대상, 자기 컴플렉스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거. 네. 그건 뭐 좀 못난 부분이잖아. 네. 그러니까 괜찮은 부분도 있고 참 잘 봐주고 저 좀 참 훌륭하다, 최선을 다했다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거를 제대로 다 승화해내지 못하고 아직 그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을 그 주사로 이렇게 풀어버리는 속에 이게 맺혀있는 그건 풀지 못한 그런 함량 부족인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것이 다 인정이 되죠? 그냥 이해하고는 있어요. 인정은 해요. 근데 그걸 어느 한쪽에서만 볼 건 아니죠. 어느 한편에서만 볼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신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볼 일도 아니고 네. 저 주사 같은 걸로 자기 소중한 사람들한테 그 폭력 쓰고 제대로 사랑도 못 해주고 저 못난 인간 이렇게 볼 일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빠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 불편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아빠의 인생에 대해서 양면을. 네. 그죠? 그럼 아빠가 주사를 부렸던 거, 평생 성실하게 사줬던 거, 그리고 나한테 돈 많이 드는 4년제 대학 다니고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나와서 돈 벌 수 있는 전문대로 가고 뭐 이렇게 하라 그랬던 네. 거. 그런 것들이 쭉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빠도 그 할아버지부터 내려왔던 그거를 이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했던 걸 대물림한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바람님도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아빠한테서 또 대물림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게 뭘까? 아빠한테서 대물림되고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이랄까, 어떤 취향이랄까, 사고방식이랄까, 행동 같은 것들이 뭐가 있죠? 자기애가 없는 거. 자존감이 없는 거. 그죠? 네. 그 점이 공통점이죠? 네. 그리고 바람님은 또 엄마하고 공통점도 있죠? 사랑을 갈구하는 거? 그리고 참 엄마도 이렇게 평생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그 남편이 어때요? 충분한 엄마가 원하는 사랑을 줘? 아니요. 그게 아니죠. 네. 지금 그것도 그래서 너도 웬만하면은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그것도 지금 대물림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람님이 이 대물림 되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이걸 거부하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거냐 하는 선택이 있는 거죠. 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방금 얘기해 주셨던 예. 아버지의 단점을 통해서 제가 일부 형성된 게 있고 어머니의 단점을 통해서 일부 형성된 게 있어서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거부할 것인지 그렇게. 말로는 이제 그게 이제 선택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필연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당연하다고 하는 거는 네. 어느 쪽을 선택할 이걸 수능하면서 받아들일 거냐를 선택할 거냐 네. 아니면 이걸 거부하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거냐 이 선택 네. 이건 말은 선택이라 그랬지만 이게 제정신이라면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죠라고 선택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당연하다고요. 이걸 선택하는 게.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선 제가 자기애가 부족하고 자존감이 없고 사랑을 많이 구하는데 이거를 제가 고치고 개선하는 쪽을 선택해야겠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 가져왔던 문제로 딱 온 거죠, 다시? 네. 좀 구체화됐죠? 네. 아, 요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구체화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드러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게 뭐죠? 해결책. 해결책은 우리가 3부에서 얘기할 거고. 네. 글쎄요. 자, 이제 자신을 좀 이해해 봅시다. 네. 바람님 자신을. 바람님이 생각하는 바람님은 어떤 사람이죠? 삭막하고 퍽퍽하고 슬프고 삭막하고 퍽퍽하고 이런 평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지금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주변에서 바람님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것들 중에 기억나거나 아니면 좀 주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은 혹시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종합해 봅시다. 아빠한테 엄마한테 들었던 거, 언니한테 들었던 거, 친구들한테 들었던 거. 직장 동료나 뭐 이제 이런. 내가 생각한 거 말고 들었던 거. 발랄하고 활발하고 네. 많이 웃고 천진난만하고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니들이 뭘 알아 이랬겠네 속으로. 네. 하나도 네. 안 받아들이고. 네. 되게 외로웠겠다. 아무도 내 진면목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 응? 네. 삭막하고. 친구들도 네.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야, 대단하다. 뭐 스파이예요? 언니는? 언니도 몰라요. 언니도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기로 살아가는지는 언니는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가면을 쓸 수 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지 않을까요? 자기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네. 아주 천진난만하고 밝고 막 그런 쾌활한 그런 모습으로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네. 사람들을 속이면서. 네. 근데 자기 자신은 실제로는 굉장히 침울하고 삭막하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는 굉장히 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죠? 네. 저라도 제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또 이상하다고 느끼는 저의 부분은 저는 항상 출근을 하기 전에 뭔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냥 출근을 하게 되면 아침에 뭐 했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러 가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동안에 저한테 뭔가 배워진 거나 저한테 득이 없으면 또 거기에서 오늘은 뭐 했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이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뭘 했지? 난 또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구나. 나한테 발전이 없었구나. 성장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말에 약속을 잡을 때도 항상 한 오후쯤에 잡거나 아니면 좀 많이 이르게 잡아요. 왜냐면 그 약속이 끝나고 나서 책이라도 좀 읽어야 되고 공부라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제가 뭐를 배우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정보를 습득이라도 해서 저를 좀 더 나아 보이게 만들고 싶은 제가 저한테 만족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를 성취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래도 뭘 했네. 그리고 이제 끝나요. 그럼 이제 저는 또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하나 책을 하나 읽어서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면 하나를 배웠다라고 이제 또 은근히 뿌듯해는 하지만 또 다시 또 뭘 해야 돼요. 그럼 바빠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바쁘고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뭐 평상에 누워서 그냥 하하호 떠들고 그냥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만 보내고 나면 내가 뭘 했나 싶고 이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자기의 부족이라는 생각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제 모습 자체로 싫으니까 뭔가를 좀 정보라도 넣어야 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정보를 넣고 그렇게 의미를 추구하고 네. 그렇게 나를 쫙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 효과는? 없어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네. 자,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서. 다른 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응? 이타적인 행동이 아니라서 얘기할까요? 응? 이타적인 게 아니라서? 응? 잘 모르겠어요. 참 연구 대상이에요. 그죠? 제가요? 이해가 안 되잖아. 네. 해봤자 아무 쓸데기도 효과도 없는 거를 계속 왜 하죠? 좀 더 나아지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짜릿함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제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뭔가 성취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때 가족들도 저를 좀 봐주는 것 같고
저를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가족들한테 인정받았던 경우. 뭐 자잘한 걸로는 그냥 뭐 토익 시험을 봤는데 뭐 점수가 잘 나왔다거나 뭐 아니면 뭐 영어 쪽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거를 모르는 걸 물어볼 때 가르쳐 준다거나 뭐 아니면 뭐 영어를 관련된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럴 때 이제 곧 한순간 이제 그냥 잘했구나 하는데 그다지 제 공부에는 가족들은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럼 가족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면이에요?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물어봤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무도 제 성적표를 궁금해하진 않았거든요. 제 성적표 궁금해하지 않았고 고3이라고 해서 뭐 저도 그렇게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고3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그런 것도 없었고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연애를 할 때 남자가 관심을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어땠어요? 오, 이 정도? 그게 무슨 뜻이죠? 그냥 나한테 관심이 있네? 뭐 이런. 어떻든가요, 그게? 좋았어요. 익숙하진 않지만. 네. 그래서 좋아서 어떻게 했죠? 좋아서 저는 아닌 척 했어요. 왜요? 다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요. 뭘 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도 그만큼 마음이 있다는 걸. 그거를 상대방이 알면 어떨까봐. 알면은 상대도 나만큼 관심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안심하잖아요. 안심해서 저를 그냥 놔두고 가버릴까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렇게 관리를 했으나 결과는? 다 좋지 않았어요. 왜 안 좋아졌죠? 저는 제 속을 보이지 않고 상대방한테 원하는 만큼만 요구했다가 그만큼 안 되니까 제가 제 분에 못 이겨서 제가 끊어낸 것 같아요. 그 연을. 제 마음에 제 성에 안 들면 제가 다 끊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과정을. 자, 남자를 만났다. 남자가 나한테 관심을 보인다. 그게 좋았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그런 척을 안 하고 좋다는 걸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고 네. 이걸 알렸다가는 상대가 나한테 이제 관심을 그만두고 가버릴까봐 겁나서 네. 그렇게 했으나 결과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정리한 쪽으로 결과가 된다. 네. 이 과정이 쭉 보여요? 네. 이 과정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 마음을 보이지 않은 것. 그럼 보였다가 정말 그 사람이 이제 안심하고서 이제 더 관심을 안 기울이고 애정을 안 쏟고 그럼 어떡하려고요? 너무 기대를 많이 제가 너무 조급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만나면 관계가 깊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너무 그만큼 마음 보여준 사람을 만나면 제가 너무 흥분한 마음에 제가 너무 큰 걸 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소화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요? 사랑받고 싶어서? 현실적으로 사랑받는 행위가 못 되잖아요. 그걸 경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죠? 누군가가 바람님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을 있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막 뭔가 모르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거를 막 알려주거나 막 그러면 너는 그런 걸 알고 있어? 오, 막 이런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집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럼 이제 저도 그런 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쭉 하는데 언니가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바람님을.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물어보세요. 네. 지금 언니가 바람님을 부러워했을 거란 얘기 이해돼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내심 생각은 한 적 있어요. 내심이요. 언니가 나를 부러워. 네. 왜냐면 언니는 항상 방패 역할을 하느라 집을 챙기느라 언니는 그냥 그쵸. 자기가 애초부터 대학교에 안 갔고 집안일에 많이 힘을 쏟았고 언니가 번 돈도 많이 썼고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이기적이었거든요. 제 돈은 제가 쓰고 제 돈은 제가 외국 가는데 다 쓰고 집에 무슨 엄마랑 아빠랑 일이 나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숨어있고 그러니까 언니가 제 입장이 부러웠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방패가 되어 있는데 너는 그래도 좋겠다. 너는 대학교도 갔으니까 좋겠다. 잘하네.
네, 언니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서 어때요? 언니가 날 부러워했을 거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가요, 마음이? 언니가 결혼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어요. 언니한테 좀 미안했던 것이 좀 덜해져요? 그래서? 아니요. 언니한테는 늘 미안해요. 왜 미안한지. 언니한테는 늘 미안해요. 안 됐고. 저는 그래도 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는데 언니는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렵다고 한 걸 좀 풀어봅시다. 네. 예? 바람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람 같네요. 슬픈 사람? 왜냐면 가끔 기쁜 사건이 한 번씩은 터져요, 그래도. 그럼 그때 나도 그래도 좀 기쁜 삶을 살나 보다 하지만 결국엔 다시 우울한 저로 돌아가서 저 기저 밑바닥은 어쨌든 내 베이스는 슬픔이고 그 위에 가끔씩 기쁜 일이 이렇게 팍팍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순간뿐이에요. 다시 돌아가요. 사실 여기 오기 좀 전에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일기를 다 봤어요. 막 20대 초반 때 그때 일기를 보면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우울해요. 막 무슨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 우울하고 슬프고 별 희망이 없는 네. 그런 사람이다. 네. 그것이 바람님이다. 네. 확실해요? 네. 자, 그러면 바람님 자신도 이해 못하는 자신. 그게 뭐가 있었죠?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잘 맞죠, 이제? 내가 원래 우울하고 슬픈 사람이니까. 네. 어? 나를 사랑할 수 없겠죠? 네. 딱 맞죠? 네. 그럼 나를 사랑 못하는 건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난 원래 우울하고 슬픈 사람이니까. 네. 그거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렇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될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 네. 적어도 이런 나의 정체, 내가 슬픈 사람이라는 이 정체를 누군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사람들은 나보고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나랑 가장 가까운 언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세상에 다 바보만 있나? 다 장님들만 있어? 나를 못 봐? 누가 잘못 보는 걸까? 말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참나원이 상담하러 오시면서 우리 또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신뢰를 하십니까? 그냥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저는. 최후의 보루. 그리고 혹시나 누가 나를 알게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랑 같이. 근데 지금 그 속을 다 보이셨잖아. 네. 우리 정체도 밝히셨잖아. 네. 그죠? 최초로. 네. 30여 년의 인생의 최초로. 네. 그죠? 근데 이렇게 밝히고 나서 그것이 어떤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참 고약하네. 왜 바람님이 남의 생각까지 다 참견을 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이상해요. 네. 생각한 게 맞죠? 네. 아니에요. 달라요, 지금 이상하다고 하는 게 의미가. 맞죠? 네. 완전히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 물어봐요, 좀. 사람이 왜 이렇게 건방져? 그럼 겸손한 데가 있어야지. 쥐가 다 알아, 그냥. 저한테 이런 얘기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죠? 그렇게 건방지냐고. 쥐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러냐고. 네. 아니,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건방지다 얘기하는 근거가, 네. 남의 생각까지, 남의 판단까지 자기가 다 아냐고. 저를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근데? 참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자, 이상하다 그랬죠, 이윤전 선생님이. 네. 네? 근데 그게 다른 의미라고 제가 그랬죠. 네. 모르죠, 지금 그게 뭔지. 네. 근데 왜 안 물어봐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방생님이 이제 사람이 왜 이렇게 건방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긴장하는 포인트인데 긴장 안 돼요? 그 건방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만 해석해봐라, 해석이 되나?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답을 정해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가 지가 다 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여기서 뭐 포기합시다, 그냥.
아, 흥미가 없어지네. 좀 물어봐줘요. 지금 심정 같은 거. 내가 물어볼 수 없잖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떠세요? 방금 이렇게 이해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쇼를 해야 되는 입장인가? 지금 뭐 쇼를 하고 있잖아. 아, 제가 질문이요? 아, 방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반응이나. 알아서 다 하니까요. 그냥 알아서. 이런 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어떻게 보여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 아, 근데 지금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줘도 건방지도 하고,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네. 궁금하지도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지 혼자 생각 다 해버리네. 사람들한테 잘 안 물어봐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네. 근데 처음 해보는 일이야. 아, 그러면은 안 물어보고 그냥 혼자 해요? 완전히 모르는 부분이면은 물어봐요. 그냥 다 열어놓고. 제가 정말 모른다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물어봐요. 그렇지 않고 웬만해서는 잘 안 물어봐요. 웬만한 거는 그냥 제가 하려고 해요. 근데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네. 알아서 할 수 없는 것까지 지금 알아서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뭔 소린지 이해 못하면서 끄덕거리고 있다니까? 끄덕거리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는 안 쓰고 되고 있는 있어요. 거지. 근데 내가 백날 해봐라 그게 되나 지금 이러는데. 자, 친절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해보세요. 네. 아, 제가 이상한가요? 라고 했을 때 윤 선생님이 이상하다 그랬죠? 네.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르다? 또 안 물어보셔. 짐작하지 말고. 자기가 짐작해가지고 이런 거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그게 제가 좀 못 알아들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라든가 이렇게 좀. 네. 좀 겸손하게. 그게 무슨 뜻이세요? 좀 이 소울을 갖고. 응? 아까 저한테 이상하다고 하신 게 무슨 뜻인지. 자기 자신을 이상하다고 그렇게 찍어놓고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그게 이상해요. 그게 이상하네요. 아, 언더스탠드? 의외예요. 근데 의외이긴 한데 언더스탠드는 됐어요 일단? 네. 그럼 뭘 바로잡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네. 의외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네요라고 하는 그 표준 분포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방쌤하고 저도 그 표준 분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네. 방쌤하고 저가 들어가요? 아니면 안 들어가요? 들어가시지 않을까요? 저를 이상하다고 안 생각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이상하다고 안 생각하면은 그 범주에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맥락상? 국어 어떻게 못했죠? 네.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헷갈리게. 아. 지금 네. 제가 이제 이전까지 좀 이렇게 점잖고 한 태도를 보이다가 네. 갑자기 막 이렇게 험한 소리도 하고 네. 막 했잖아요. 네. 근데 겉으로 보기에 긴장이 되거나 뭐 기분 나빠하거나 당하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실제 속마음은 어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긴장했을 때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 생각 밑에 있는 느낌은 어땠어요?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냥. 이게 아버지 주사에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가?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게 참나원 방송을 들으면서 방쌤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있잖아요. 이미 패턴을 좀 알고 있죠, 내단자들도. 그러니까 내 정체를 짐짓 화를 내는 뭐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적대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뭐 바람님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요? 네, 말투 이렇게 좀 이렇게 직언하시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나올 타이밍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 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포인트를 좀 잡아봅시다. 네. 내가 왜 사람이 이렇게 건방지냐든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걸 들으면서
지금 이제 정말 할 말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당황되거나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당신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 그렇다는 걸 안다. 이런 게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 네. 그렇다면 진짜 나의 정체는 뭘까요? 화를 내는 사람일까? 화를 안 내는 사람일까?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요. 제가요? 저요. 아, 네.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네. 또 뭔 소린지 모르겠네. 아, 화라기보다 감정 표현을 다 드러내시는 분. 지금 이렇게 할 때 나의 정체가 따로 있어요? 방기현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따로 있어요? 아니요. 그럼 이 순간에는 지금 뭐 건방지다든가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는 이게 나죠, 그냥. 네. 있는 그대로의 나죠. 네. 그죠? 네. 자, 그럼 똑같이 바람님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밝게, 쾌활하게 얘기도 받아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기 일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다. 싹싹하고 그렇다. 이렇게 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밝고 쾌활하고 싹싹한 그 사람 말고 다른 어떤 존재가 거기 있나요? 네. 안 맞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그게 그 모습이고 거기 다른 존재가 없는 건데 네. 바람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도 바람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의식이라 그래요. 지금 그 자의식 속에 갇혀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자의식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갇혀 있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살면서 부딪히면서 보이는 모든 모습들은 다 나의 가면이고 가짜지 실제 나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자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내가 변했다거나 내가 좋아졌다거나 하는 증거가 될 수 없어. 슬프고 우울한 내가 행복해졌다. 그 증거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좀 행복해진 듯 뭐 기쁜 듯 하다가도 다시 일로 돌아오니까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저저 이걸 굳히고 있단 말이지. 네. 이 바깥으로 안 나간단 말이지. 심지어는 행복한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자의식에 갇혀 있는 거죠. 자의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갇혀 있냐면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 이윤재 선생님이 이 질문한 의도를 알아요? 자의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의 동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내가 자의식에 갇혀 있다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잖아. 네. 근데 내가 자의식을 붙들고 있나 그러면 내 마음이잖아. 네. 자의식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더 절망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재 선생님이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의식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개념을 바꾸는 거죠. 자의식에 왜 갇혀 있냐? 내가 자의식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분석이에요. 뭐 날 사랑 못하고 막 그런 여태까지 얘기한 그런 모든 것의 뿌리에 내가 내 자의식을 붙들고 있어서 거기서 갇혀버려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순수하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항상 결론은 그렇게 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나를 몰라. 나의 정체를 몰라. 그리고 나의 정체는 참 끔찍해 삭막하고. 그러니까 조카가 그렇게 이쁘고 그런데 조카를 충분히 이뻐해주고 그러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럴 만한 이유를 또 찾고 핑계를 찾고. 그래서 그동안 배우고 뭐 공부하고 막 책 읽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거기에 동원되지. 내 자의식을 합리화하고 그걸 더 견고하게 해가는데 동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지. 이제 원인 분석이 딱 된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남았죠. 네. 자, 이것도 좀 쉬었다가. 네. 한번 정리를 해볼래요? 제가 지금 분석해드린 내용을.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뭐, 그냥 단순히 그냥 가족 탓, 뭐, 남 탓, 혹은 또 그걸로 인해서 형성된 제 탓, 그냥 뭐 이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탓으로 돌렸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치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제 안에서 뿌리 깊게 뭐, 자의식이 굳혀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환경이 바뀌고 나면 저도 자연스럽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조금 바뀌고 환경이 조금 도와주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고질적인 건지는 몰랐어요. 실제로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안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속에 그것이 있었으니까. 네. 지금 이게 이제 새롭게 들은 얘기라서 바로 이해되긴 어렵겠지만 네. 지금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 정도는 들죠? 네. 예,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할지 그걸 좀 쉬었다가 얘기해 봅시다. 네.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oh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t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The world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If the road ahead is not so easy, our love will lead the way for us. Like a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Hold me now, touch me now.